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송민국 결사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리하고, 일단 본문하고 핵심 정리를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를 몇 개 가져와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나 작가는 정철입니다. 정철. 송강 정철이에요. 네, 됐죠? 양반이셨기 때문에 양반 가사를 하고요. 그다음 서정 가사입니다. 마음을 읊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이고요. 여러분 3, 4조 사음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규칙을 지켰다 해서 정격 가사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주제가 연군지정, 연자는 사모할 연자, 군은 임금군자. 그래서 사모할 연자, 그 다음 임금군자입니다. 정자는 잘 아시죠? 정정자입니다. 뜻정자도 되고요. 그래서 임금을 사모하는 정, 쉽게 말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노래를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정이니까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 구사가 굉장히 절묘해서요. 문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화 형식의 작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시어풀이는 제가 올린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품 해설 들어갈게요. 이 노래는 사민국의 속편입니다. 왜 그러냐? 임금님 제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민국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임금님이 안 불러줘요. 속이 타죠? 그래서 속민국을 적어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사민국의 속편이 됩니다. 사민국보다는 언어의 구사와 시의의 간절함이 더욱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시의, 이 뭡니까? 시자는 시시자고요. 의자는 뜻의자예요. 시의 뜻이라고 합니다. 직역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숨은 뜻이죠. 내포된 의미입니다. 어디에? 시어에 내포된 의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민국보다 송민국이 더 작품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민국에는 한자 수구와 전고, 즉 옛날의 의미를 좀 넣어놨는데, 송민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말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제3의 위에 광고가 떴죠. 자, 송민국은 임금의 뜻, 임금을 삼은 뜻, 임을 입이라는 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을 그대로 뭡니까? 표현했습니다. 의탁시켰다는 것은 가사, 거기 글을 통해서 자기 심정을 대신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조적 인물 설정입니다. 감료죠. 그래서 대화체로 진행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녀가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임금의 은총에서 멀어진 주인공의 그리움과 자책과 애절한 심정을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의 신세에 가탁함으로써, 즉
대신 뭡니까? 그 속에 표현함으로써 적절실한 표현미를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요. 자기 마음을요. 작가 마음을 잠시만 좀 지울게요. 작가의 마음을요. 을녀에게 의지하여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심정으로 마음의 뜻을 적었겠죠. 즉 속마음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애절하죠. 그리고 절실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 하나를 찍은 이 작가의 마음 또한 얼마나 즉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임금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었고, 그렇게 자신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 저 좀 불러주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절실하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사민고의 후속곡입니다. 사민고에서 못한 심해를 더욱 발전시켜서 읊은 것입니다. 됐죠? 대화 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녀, 을녀, 감녀, 을녀, 감녀입니다. 객관화된 자인 감녀가 주관적으로 절망하는 을녀를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녀는 객관적 자아고요. 을녀는 주관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1인 2역인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녀를 취했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을녀를 취한 거죠. 됐죠? 그래서 전곡이 뭐냐? 사민곡입니다. 사민곡에서처럼 죽어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낭만적이고 정적인 나군이 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구전비가 되어 벼락이라도 울려보라는 현실적 행동을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구전비가 되어서 벼락이라도 울려보라는 현실적 행동을 강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뭐가요? 속민곡이. 그래서 후곡의 조사는 했죠. 후곡은 뭐냐면 속민곡입니다. 전곡은 사민곡이고요. 후곡은 속민곡입니다. 그래서 조사, 언어를 잘 조합한 겁니다. 즉 말을 잘 만들고 잘 끼워 맞추는 일, 그것이 조사인데, 이 속민곡에서 사용한 말이 굉장히 사민곡보다 훌륭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민곡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민곡에는 추나추동, 내 본문에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원사를 표현했지만은 우리 속민곡에는 단 두 구로 마무리합니다. 추난 고일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니라서 매시는고. 그죠? 절묘하죠? 그죠? 사민곡은 사시, 즉 사계절을 얘기하면서 보고 싶어요, 제발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송민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천왕고열, 봄에 추운 날, 여름에 더운 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추일동천, 서늘한 가을날, 추운 겨울에는 누가 모시고 주무시는 그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계절을 이렇게 딱 두 마디로 딱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네. 그 다음 시의 함축성 임의 경우입니다. 송강은 정철의 호입니다. 그래서 사민국과 송민국에서 미인은 우리말로 임이라 부르고 있는데, 미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죠. 여기서는 군주입니다. 그 다음 또 재덕이 뛰어난 사람, 재주와 덕입니다. 됐습니까? 여관, 뭡니까? 덕을 일단 여관. 여관은 뭐냐면은 고려 조선시대 때 왕과 왕후, 왕비, 즉 황후죠. 황제고 를 모시던 내명부, 쉽게 말하면은 우리 TV 보면 궁녀들 나오죠. 상궁이 나오고 그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단체를 여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궁인들, 나인들을 전체 통틀어서 여관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미인은 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민국과 송민국에서 서정적 자는 공통점이죠. 임을 입이란 예인입니다. 결국 미인은 여기 임입니다. 결국 남성이거나 군주입니다. 따라서 남녀의 인간적인 정감의 교리를 군신관계로 끌어들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잠시만요. 다른 분의 논문에 보면은 송강 입장에서는 임은 한편으로는 군주일 수 있지만은 작품의 문맥을 봤을 때는 꼭 군주만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연인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줄 때는 이렇게 애매한 거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금, 그 당시 누구죠? 선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깔끔하겠죠? 네. 지난번에 제가 사민국과 송민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두 작품 모두가요, 천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온 여성입니다. 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다른 잘못을 위해서 임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맞죠? 이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사민국은 독백체입니다. 송민국은 대화체입니다. 사민국은 네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송민국은 임의 일상생활을 엽는 말 속에 사계절이 잠깐 언급만 됩니다. 사민국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했고요. 결국은 소극적 태도죠. 송민국에서는 낙원, 즉 구준비가 되겠다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민국 강의할 때 제가 표를 만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줄 꺼서 설명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문제도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송강의 시가, 즉 작품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요. 서포 김만중 선생은
송민국이 더 뛰어났다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홍만종은 신혼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천하나에 있었던 백설공만 하다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 여기까지 송민국 본문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